여기 사연들을 보면 생각보다 남아선호 사장이나 장남, 차남 차별하는 집들이 꽤 많죠? 친정 부모님은 그런 것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들이세요. 어릴 때 오빠랑 다투더라도 항상 똑같이 혼내시고 철저하게 능력에 맞게 지원을 해주셨죠. 덕분에 공부에 소질이 있던 저는 현재 지역에서 나름 규모가 있는 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정반대세요. 뭐만 하면 우리 장남 하는데 저희 남편을 무슨 주워온 자식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직업은 간호사예요. 요즘은 남자 간호사도 제법 숫자가 늘어서 모르겠지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 유난히 관심이 가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는데 어느 진상 환자한테 봉변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저를 구해주었고 그때부터 자꾸 눈길이 가는 겁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호감이 안 갈 수가 없을 만큼요. 그러다 좋아하는 감정이 커질 대로 커지길래 나중에 누가 먼저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이대야겠다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돌진해버렸죠. 지난번에 구해줘서 고맙다는 핑계로 근사한 저녁을 산으로 한 번, 두 번 근무 후 만나다 보니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되었네요. 워낙 병원 일이라는 게 바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틈틈이 얼굴을 보거나 함께 밥을 먹기도 하며 사랑을 키워갔죠.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희 집도 그냥저냥 사는 편이고 시가 역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거기다 남편에겐 3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아주버님이겠죠? 아주버님 결혼할 때 1억 넘게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길래 못해도 몇 천만 원은 저희한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얼마 해주시기로 했는데 당신 집은 어떠하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지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니까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자기는 아마 집에서 지원 같은 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원래 장남만 지원해준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혼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있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뭐 그런 집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으니까 기죽지 말라고, 네 부인이 의사인데 무슨 걱정이냐 안심을 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처음엔 놀란 듯 하시다가 곧 평정심을 찾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네요. 그렇게 형식적인 상견례가 끝나고 양가 집안에 오고 가는 거 없이 저희끼리 다 알아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남편 말로는 중학교 때까지 나름 반항도 해보고 대들기도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전혀 변화라는 게 없는 걸 보고 그때부터 자기가 차별받는 걸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봐도 장남인 형만 챙기는 부모님은 그대로인 걸 깨달은 거죠. 제3자인 제가 봐도 대번에 알 만큼 남편을 보는 눈빛과 아주버님을 보는 시부모님의 눈빛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남편을 챙겨주는 사람이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남편의 외할머니였죠. 동생이라고 차별받는 게 불쌍하다며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가 남편을 엄청 이뻐해 주셨다고 해서 저는 엄청나게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할머님은 최근 몇 년 전에 치매를 앓기 시작하셔서 종종 남편을 못 알아볼 때가 늘어났다고 해요. 물론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는 남편뿐만 아니라 손주 며느리인 제게도 진짜 잘해주셨고요.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병세가 빠르게 악화 중이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었죠. 아마 외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시가에 갈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오랜만에 스케줄이 맞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에 전화하는 일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할머니 일로 기니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해서 남편과 저는 시가로 향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요즘 들어 할머니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그냥 집에 모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요양원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무슨 요양원이냐고
저를 노려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휴직하고 할머니를 좀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는 남편이랑 당황해서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상의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표정이 안 좋던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행복했던 기억들은 전부 할머니와 관련된 것뿐이라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그저 형한테 밀려 외롭게 큰 기억밖에 없었을 텐데 그나마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머니를 자기가 모른 척하면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가 될 것 같다고, 저만 괜찮으면 몇 달이라도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소에 남편이 할머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거기다 저희 살림이 남편이 몇 달 안 본다고 가세가 기울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결국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그때부터 남편은 집안 살림 다 해놓고 시가로 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웃긴 건 막상 남편이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시점부터 시어머니는 자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전처럼 가끔씩이라도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도 거의 없다 보니 완전 가난하게 돌보듯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렇게 남편은 거의 혼자서 몇 달을 할머니 대소변 받아가며 수발을 다 들어드렸고 그로부터 딱 3개월 후쯤 밤사이 주무시다 너무도 평화롭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의 호상이라는 말이 웬 말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무시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호상이라고들 많이 하죠. 제 짐작인데 할머니는 마지막 시간 동안 제일 아끼던 손주의 보살핌을 받아서 많이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남편 역시 저한테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며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렸으니 후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도 내심 뿌듯했죠. 다시 복직을 한 남편은 그전보다 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는데 어느덧 할머니가 떠나신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고, 거기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바빠 못 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형제이긴 해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당연하죠. 남편도 바보가 아닌데 뭐든지 형한테 밀려 차별만 받고 살았던 남편이 형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자체도 그런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으니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내다 보니 제주도로 이사를 간 것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근데 문제는 작은 공장에 임시직으로 일하던 아주버님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시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유산을 몽땅 아주버님에게 줬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은 할머니 유산으로 제주도에서 무슨 펜션을 시작한다는데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로 정신없다고 그래서 못 온 거였죠. 애초에 남편과 결혼할 때 돈을 보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따질 건 따져야겠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똥오줌 받아가며 남편 혼자 병수발 다 들었는데 어떻게 아주버님한테 그 돈을 다 주실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문제라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니들이야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장남은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는데 그게 안쓰러워 도와준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가에 뭐 하나 기여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옛날부터 왜 그렇게 장난만 싸고 도시냐. 막말로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을 저희가 다 챙겼지 아주버님 내가 뭐 한 게 있냐고 대들었습니다. 당연히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제 말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만 계시는데 남편도 도저히 이번에는 못 참겠던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시아버지와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전부 헛고생이라며 한탄을 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그렇게 저희는 시가를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늘 차별받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은 정말 충격이라고 말이죠.
남편이 어떤 심정인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그대로 하자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쉬는 날 친정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죠. 근데 좀처럼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니 빨리 와달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죠. 하지만 아직도 가슴에 맺힌 게 남았는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형한테는 전화했냐고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시어머니도 대단한 게 그 와중에 니네 형은 바쁠 텐데 귀찮게 하기 싫다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남편은 제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통화를 이어가는데 시끄러운 목소리가 그대로 거실에 새어나오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장남은 아까워 불러 올리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만만한 게 나밖에 없냐며 남편의 한 맺힌 절규를 듣자마자 제가 들어가서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이미 남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길래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일단은 병원으로 가자고 말이에요. 싸우더라도 거기 가서 싸우자고. 어쨌든 당신 낳아준 부모님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렇게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생전 보여주지 않던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었죠. 저희 안부를 묻는 척 말을 꺼내더니 곧장 본론을 꺼내시는데 수술비며 병원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끼고 살던 형한테 달라고 하지 왜 막 키운 나한테 돈을 달라고 따졌어요. 알고 보니 제주도로 펜션 사업하러 내려간 아주버님은 6개월 만에 벌써 다 말아먹고 지금은 하루하루 일당 받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다네요. 거기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시부모님 재산 역시 탈탈 털어준 지 오래고요. 와, 기도 안 찼습니다. 그 많은 돈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해먹은 아주버님의 무능력도 어이가 없었고 뻔뻔하게 손 벌리는 시어머니 역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살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이렇게까지 차별하고 무시하는 부모는 처음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버님이랑 그렇게 차별해놓고 이제 와서 병원비라니 염치도 없으시냐고 했더니 시아버님은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시대요. 그 모습은 그 모습대로 또 마음이 아팠네요. 하지만 이 또한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까지 뭐에 쓰여서 장난만 끼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멀쩡한 둘째 아들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수술비는 집을 팔던 대출을 받던 아니면 아주버님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하던 알아서 하시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남편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쏟아내서 그런지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남편은 병원 다녀오고 며칠 동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신 데다가 수술비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니 저한테 말은 못해도 신경이 많이 쓰였겠죠. 결국 시아버지 병원비며 수술비 전부 제가 해드렸습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일절 상관하지 마시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고요. 그렇게 당하고 또 호구짓하냐 바보 같다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천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거기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남편에게도 다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별 내색 안 해도 아마 한 걱정 났을 겁니다. 내내 안절부절하던 모습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앞으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저와 남편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칠 거라는 거죠. 그거면 된 거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던 아니면 바보짓을 했다 비난